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암폐렴의 고통 속에서 안녕을 묻습니다. 저는 오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남구 승천보 댐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벗은 방역용 마스크는 제가 40년 전부터 마스크와 복면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전 5.18 광주 사태 당시에 저희 고향인 전라남도 나주에 방금 보신 마스크와 같은 복면을 쓴 자칭 시민군이라는 폭도들이 몽둥이와 쇳바위부 그리고 소총을 손에 쥐고 비탈한 버스들 창가에 앉아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당시 3만 인구의 나주읍을 점령하는 바람에 나주인들은 피난을 갔습니다. 모든 상가가 철시하고 피난을 갔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는 주제는 제목을 말하라면 물에 빠진 자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항의하는 사람에게 나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언을 주고자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11만 나주 시민 여러분, 저는 팔순이 가까운 늙은이입니다. 그리고 선비의 고장 목사골 나주라는 전통 아래 3대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지금도 52년차 기자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6년 전 지방선거에서 우리 고향 나주시장에 당선된 강인규 시장은 선거전에서 자신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갖는 자리에서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본받아서 자신이 나주시장에 당선된다면 자신의 이름자를 따서 인규 심서를 쓰고 싶다면서 당선과 함께 시정 구호를
나주 시민이 시장이다라며 시청 청사 전면에 홍보물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인다는 것을 자주 인용해서 쓰는 저희 직업인 기자라는 신분은 숱하게 많은 싸움을 말려보았습니다. 정치권의 싸움입니다. 싸움을 말리다 보면은 가끔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놓았더니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수아비나 김대중 씨 지팡이만 꽂아놔도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를 할 수 있다는 이곳 전라도, 여기서 시장 후보로 나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강영규 후보가 무소속 임성훈 후보와 TV 합동 토론회에서 자서전의 표절 시비로 궁지에 몰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역신문 후배 기자가 강영규 시장 자서전 표절로 곤혹을 치렀다는 칼럼을 지역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취임 초기부터 세간의 화제는 강 시장의 정직성에 의혹을 빚게 된 자서전 표절 문제였습니다. 자서전의 제목은 3월에 내놓는 다시 강나루에서 희망을 이라는 제목이었죠. 당시 강 후보의 자서전이 표절 시비에 휘말리고 결국은 공개방송 토론에서 일부 표절이 있다는 것을 강 후보 스스로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소위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력을 높이고 지식인처럼 고상한 사람처럼 위장을 하는가 하면은 돈만 내고 대학원을 나오는 간판 따기, 심지어 학력을 위조하기까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서전 표절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심 책을 낼 정도로 우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을 뽐내보려고 실제로는 글을 쓸 줄도 모르면서 대피를 통해서 자서전을 세상에 내놓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정치인들입니다. 자서전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반에 대한 의미 있는 줄거리를 스스로 자기 기술 형식의 기록을 한 기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일기가 하루의 생활을 쓰는 것이라면 자서전은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서전을 표절해서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은
허수아비나 마네킹을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지식인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가짜 상품이 자서전이고, 자서전을 쓸 능력도 없어 대필까지 해대는 요즘 작금의 서글픈 현실을 저는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2014년) 민선 6기 나주시장 후보였던 강인규 지금 현 시장이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나주 시민회관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강 후보는 합동 토론장에서 상대 후보인 전 시장 무소속의 임모 후보로부터 자서전 표절 시비에 곤혹을 치른 바 있는데, 강 후보는 자전 에세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읽고 다산 선생을 천재로 칭송하면서 자서전 212페이지에 자신이 임규심서를 써볼 생각이다는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강인규 시장이 당선과 함께 제일 처음 한 일은 다산과 목민심서라는 주제로 박성무 다산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주에 초대되었고, 나주 향교에서 열린 강의는 한두 번도 아닌 주 4회로 한 달 내내 치러졌던 것입니다. 박성무, 그는 누구인가? 2006년 2월 5.18 기념재단 이사장 박성무는 5.18 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다산 정약용 연구소 소장 신분으로 강인규 시장의 당선과 함께 나주 향교에 연사로 초대받은 박성무는 자신의 책자 5.18의 기억과 역사 2라는 제목의 책에서 5.18의 증언자 6명의 증언을 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수록된 관심을 가져야 될 증언자는 윤한봉과 정동련 두 사람입니다. 윤한봉은 5.18 역사의 주인공이자 실질적인 리더로 통하는 전설적인 인물이고, 정동련은 내란의 수괴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으로 그 이후 6월 항쟁, 1986년 5.3 인천 폭동회까지 참여했다가 옥살이까지 한 반체제 전문 시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술된 윤한봉은 1947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서 2007년 6월 27일 59세로 사망했습니다. 5.18의 핵심 주역 중 한 사람으로 수배를 받아오다가 광주 사태
1년 후인 81년 4월 화물선에 숨어서 35일에 걸쳐 항해 끝에 미국으로 밀항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족학교와 재미한국청년연합 등을 결성해서 운동권 일각을 형성하여 활동하다가 1993년 김영삼의 선처로 수배가 해제되자 귀국을 했던 것입니다. 귀국 후 5.18 기념재단 설립을 주도했고 민족미래연구소와 들불 야학 기념사업회를 창설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박성무 다산연구소장은 1980년 광주 사태 당시 나주 사태로 불리는 5.18 민중봉기의 역사 왜곡이 곳곳에 새겨진 나주에서 역사 강연에 연사로 초대되었기에 5.18의 역사와 그의 행적을 지금 재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무가 어떤 사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그의 문화생 대동학교 출신 윤기곤이 1991년에 2억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이유는 그가 북한 탈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김일성 수령을 사모한 것은 광주 사태의 영향이 아니라 대동고에서 그를 가르친 운동권 교사 박성무의 영향이었음에 나라 돈으로 돈잔치하던 5.18 단체는 1991년에는 그에게 2억 원의 보상금을 배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광주 사태 당시 대동고 운동권 교사였던 박성무가 2004년부터 5.18 기념재단 이사장직을 역임하였고 시민군이 아닌 그가 5.18 기념재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배경에는 1980년 포무 내란 음모를 그 역할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탄보다 무서운 사상으로 운동권을 의식화시킨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김대중 정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거친 운동권 출신 교사 박성무가 민주당 공천으로 6대 시장 후보 멘토로 나주에 등장 다산과 목민심서라는 주제로 박성무 다산연구소장이 강사로 초빙된 이유를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계질로 당시 호국 봉헌의 달에 현충일 추념 행사를 5일 앞두고 돌연 취소한 채 세민연 소속 나주지역 국회의원과 나주시장, 시의회 의장 등이 광주 5.18 묘지를 합동으로 참배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통합당 위원장 김종인이란 자가 뜬금없이
5.18 묘역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며 용서를 빈 일이 있죠. 이와 똑같은 일이 이곳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칠 년 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나주시장 강행구 후보 선거 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 제 자신이 그의 자서전 시비로 글을 쓴 후배 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기에 시장 당선과 함께 그에게 후배 기자의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시장이란 직함에 당당하게 용서할 수 없다. 그 기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며 저에게 오히려 항의하는 투로 말하는 글을 보고 나는 오늘 글의 제목을, 방송의 제목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을 본다는 식의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11만 나주 시민 여러분, 저는 천년고도 목사골 전라도 목관아인 나주에서 조상의 뿌리를 묻고 3대째 살아온 팔순에 가까운 늙은이입니다. 예, 저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할 수는 없으나 정의로운 선비고장 나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주의 지난날 역사를 기록하는데 동참하는 의미로 페이스북과 SNS,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물을 챙겨들고 있습니다. 틈나시는 대로 유튜브 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40-50년 전 나주의 근대사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1만 나주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고통을 이겨내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